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5월 핀란드군의 K9 자주포 사격 영상에서 군 관계자는 K9 사격 직후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은 K9을 1,900억 원 규모로 수출한 뒤에 핀란드 육군에게 K9 자주포 정기교육까지 해줬습니다. 2017년 12월 육군 포병학교는 2주 동안 핀란드군 포병과 간부 8명에게 K9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K9 자주포 사격 영상을 접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K9에 만족을 하면 비정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천둥이니까 드디어 핀란드군이 화력덕후 대열에 합류하는 건가? 인구수가 많은 나라면 더 많은 양을 도입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17년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이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전세계에 K9 자주포 총 572문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인 프랑스 카이사르 175문, 3위인 중국 PLZ45 128문에 비하면 엄청난 수량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호주 정부가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하면서 한화 디펜스는 추가로 자주포 30문을 더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요즘 K9 자주포는 유럽의 선진국에도 수출하면서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터키 280대, 폴란드의 차체 120대, 핀란드 28대, 인도 100대, 노르웨이 24대 등을 수출해왔죠. K9은 한국산 무기 중 수출 시장에서 최고의 효자템입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이 호주를 상대로 K9 자주포 수출을 성공한다면 상호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수출길도 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호주는 하나 제품을 도입하고 나서 진척을 봐가며 신뢰 여부를 판단한 후 향후 한국과의 전면적인 방산 협력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이미 두 국가는 국방, 수소경제, 핵심 광물 면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특히 방산, 인프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이 매우 우수하다고 높이 평가하며 경제 다방면에서 원활할 수 있는 교역 관계가 형성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3개월 뒤인 2019년 12월에는 한국-호주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호주는 레드백, 핵추진 잠수함, 강습 상륙함, KFX, 방산 육성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호주는 큰손인 KFX 잠재 고객이라는 드립을 날렸습니다. 언론들은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비결은 맞춤형 수출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핀란드는 예산이 부족한 탓에 중고 K9을 절반 가격으로 수입했습니다. 한국이 K9을 중고로 수출한 건 핀란드가 처음이었습니다. 핀란드는 방산 강국이라 포탑까지는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9 차체만 사들였죠.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K9을 수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는 한화 디펜스가 인도에게 기술 지원을 해줘 인도 현지에서 90문을 생산 중인데 K9이 좀 더 나가려면 기술료를 없애거나 면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술료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 무기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불하는 로열티입니다. 기존의 기술료는 무기 가격의 2%로 책정됐지만 작년부터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로 낮춰졌습니다. 이 1%마저 없애자는 소린데 기술 이전에 기술료까지 모든 걸 바치고 수출했다고 좋아하는 건 그만둘 때가 됐죠. K2 전차의 기술을 그대로 터키에 갖다 바쳐서 아랍에서 경쟁자로 만나 패했던 참사는 더 이상 발생해선 안됩니다. 더군다나 K9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포함된 무기체계입니다. 마음대로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K9과 경쟁할 궤도형 자주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팔라딘 A8을 개발 중이지만 출시돼봤자 가격이 비싸서 K9과 가성비 면에서 경쟁이 안됩니다. 한 네티즌은 포방부가 K9을 정말 무식하게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의 K9 가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K9 자주포 한 대 가격은 약 40억 원입니다.
세계 최강인 독일 피자 TH2000 자주포와도 성능 면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한 대당 40억 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죠. 반면 독일 자주포는 130억 원에 달합니다. 독일 자주포 수량은 300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K2 흑표전차도 300대라 100억 가까이 가격이 나가죠. 하지만 K9은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늘려가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성비로 입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최근 한국은 K9 엔진까지 국산화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개발비 750억 원을 들여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 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이슬람 국가 지역에도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K9 자주포에 껴가서 추가 구매를 요청하자 한국인들이 고등어를 많이 먹어주겠다고 환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